3월 10일 날 지난주 국무회의에 우리 장관님 참석하셨지요? 네.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방의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면 안보실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방부 장관이 부대를 지휘하고 있고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시단 말이죠. 장관으로서 대통령하고 늘 소통을 하시면서 또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고 이렇게 하십니까? 대통령님하고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세세한 말씀을 드린 것은 제한적입니다. 지금 세세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잘못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냐 이거죠. 소통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 3월 10일 날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주한미군의 일부 방공무기 반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으셨죠? 그 말씀은 말의 취지는 우리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게 아니에요. 주한미군의 기본적인 역할이 한반도 방위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런 말씀 취지로 아니 뭐 같은 말을 듣는데 왜 장관님은 그렇게 틀리게 해석을 하십니까? 제가 무기 자 그다음 뭐라고 그랬느냐? 예. 무기 반출로 대북 억제 장애가 생겼냐 하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이 얘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강선영 의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사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반출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건 장관님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현실적으로 인정했다고 또 생각을 해요. 주한미군의 일부 방공무기 반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미군 자산을 미군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걸 토로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뭐라고 그 이연이어서 얘기하신 말씀이 무기 반출로 대북 억제 장애가 생겼냐 하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자 보자고요. 대북 억제 장애가 안 생겼고 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드 나가는데 왜 반대합니까? 우리가 문제 없다면서요. 그러면 이거는 이 논리적인 모순을 장관께서는 어떻게 대통령한테 말씀을 하셨냐? 지금 제가 말씀을 누차히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언론에 나와 있는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아닙니다. 이거는 생방송으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방송이 직접 나오신 거 언론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랬어요. 전혀 아니고 우리 방위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왜 대통령께서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고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의 어떤 사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냐 이런 현실적인 진단에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장관님께서는 취지가 아니고요. 대통령 한 말씀은 국가를 대표하는 아주 무겁고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런데 말씀 자체가 그런데 전쟁을 치르는 미국의 입장도 감안해야 된다는 잠깐만요.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께서 사드 성주에 들어올 때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을 한다. 인체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또 16년도 10월 11일 날 사드 배치는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명백히 위협한다 그랬어요. 그게 16년도에 말씀하신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냐? 사드 가고 평화 오라 그랬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 되신 다음에는 이거 방공무기 반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전에 야당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10년 지금 전에 이 이야기를 하려면 10년 전에 방공무기 상황과 지금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말씀. 무슨 상황이 틀립니까? 무슨 상황이 틀립니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무기 체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드를 대체할 무기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고도의 방어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무기가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전력화 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전력화 시켜야죠. 그런데 현재 없으니 사드 나가는 거를 막아야죠. 그러면 제가 아니면 먼저 얘기대로 사드 가고 평화가 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옛날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사과라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주 참여가 그 당시에 3천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6천억이 넘었는데 농민들의 눈물을 다 흘려놓고 지금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우리 군의 그러니 우리 장관께서 대통령께서 이 사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냐 이거를 지금 그러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대통령께 사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현재 우리 무기 체계가 개발은 됐지만 현재 우리가 이걸 빨리 전력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간적으로 비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자 한기 의원님 좀 한번 계셔 보세요. 한기호 의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박선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자,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사드가 없어도 완벽한 대응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우리의 억제력도 상당한 수준에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취지였습니다. 장관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네. 국방의 총책으로서 굉장히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드가 비면 고고도가 빕니다. 국가는 0.1%의 흠이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방어벽이 무너져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누차에 걸쳐서 오늘 발언했지만은 미세한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변화는 없다가 전략무기 변화가 없다는 걸 제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변화가 웃기는요. 사드가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려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국무회의에서 아니 3월 10일 날 언론에 다 나온 얘기예요. 응? 이거를 다 나온 얘기예요. 언론 보도를 시정시켜야지. 예. 자, 제가 지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보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위와 관련돼서 0.01%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업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고 또 방어가 공격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